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에 입점하려고 하는 면세점들과 그리고 은행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천공항을 이용한 누적 여객 수가 4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이목을 끌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점만 한다면 굉장한 광고 효과, 상징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너무 많은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임대료 상승분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말이요? 원수는 회사에서 만난다. 네, 저는 원수는 아니고 네. 회사에서 네. 미녀 기자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죠? 자, 우리 회사에서 굉장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신세롬 기자가 나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취재 기자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목에 대한 점검인데, 네. 지금 보면은 인천공항에 대한 입점, 과열 경쟁 시작됐나거든요. 근데 네. 과열 경쟁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왜냐면요. 네. 이 인천공항 입점이라는 것이 한 7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7년 만에 돌아오는 과당 경쟁. 네. 인천공항이 개항을 했던 게 2001년이었죠. 2001년. 네, 맞습니다. 2001년. 지금이 13년 만인데,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 네. 과당 경쟁이 이제 펼쳐지게 될 예정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면세점과 은행이 이제 재계약을 맺을 네. 시기가 돌아와서 과열 경쟁이 심화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몇 개의 업체들이 지금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은행과 면세점을 좀 따로 놓고 네. 봐야 할 텐데,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달려들고 있는 업체들은 한 7개 정도로 7개. 보시면 됩니다. 면세점은 저희가 뭐 잠시 후에 또 김희슬 기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 관련해서 이 신세롬 기자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렇게 4개 자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7개 은행이 경쟁을 할 정도로 여기가 인기가 많은 데에는 공항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공항 이용객 얼마나 되나요? 혹시 1년에 몇 번이나 공항에 가시나요? 저는 공항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제가 지금까지 때문에? 공항 갔던 거는 겨우 해봐야 뭐 한 3번 정도. 그러시구나. 네. 저는 그래도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에는 또 외국에 나가게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배움 갈 때도 있고, 이제 생각보다 많은 잘 사시나 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요즘 저가항도 많고, 제주도 갈 때도 있고, 그렇지 네. 않나요?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 인천공항의 이용객도 매년 6.4%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목이 좋으면 장사가 당연히 잘 되는 것처럼 이 인천공항에 방문하는 방문객들, 즉 여객들이 늘어날수록 좋은 입점 자리를 노리기 위한 이 업체들의 경쟁도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세롬 기자가 준 자료에 보면은 작년에 이용했던 여객 수가 4천만 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 한 명씩은 다 인천공항을 들렀다고 생각을 해도 네.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인천공항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입점만 하면 광고 효과가 아주 톡톡하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거죠. 네, 놀라운 것은 이 인천공항이 여객수로 보거나 환승객수로 봤을 때는 네. 이 세계공항 중에 한 15위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이 면세점 이용객수, 즉 면세점 매출액을 놓고 보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인천공항이 추산하고 있는 5년 후 정도를 보면 5,5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환승객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업체들이 7년 후까지 네. 생각한다면 입점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 인천공항이 잘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과연 입점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나 높아지길래 우리 소비자들이 그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임대료가 좀 실례로 어떻습니까? 연간 임대료라는 게 적정 임대료라는 게 어느 지역마다 다 다를 수 네.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지만 김포공항의 예를 잠시 들어보면 네. 김포공항이 가장 최근에 이제 공항 중에서는 이 입점 경쟁을 했었는데요. 은행을 놓고 봤을 때 국제선과 국내선의 연간 임대료가 250억입니다. 한 달에 20억. 20억. 네.
하지만 사실 김포공항에서 환전을 하는 수요로는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네.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계약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 한 달에 20억씩의 임대료를 내가면서 하기에는 이 수지가 잘 맞지 않죠. 때문에 은행들은 네. 홍보 효과를 계산하곤 합니다. 저는 한 달에 40만 원 내고 사는데 20억 원이면 몇 평생 살수 배인가요? 네. 자, 근데 이 한 달에 20억 원을 내고라도 그 자리에 맞습니다. 이건 뭐 김포공항의 사례이긴 해요. 네. 인천공항은 더 비싸겠죠? 그럼요. 네. 인천공항은 네. 4개 은행으로 봤을 때 400억에서 500억 수준이거든요. 한 자리당. 네. 한 은행이 그러니까 아, 120억에서 150억을 내고 있는데 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에 비해서 훨씬 넓고 그 부지마다 ATM 기기 자리에도 돈을 내거든요. 아, 네. 이런 것들이 좀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제곱미터당 임대료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입찰에 들어가 봐야 그제서야 좀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 네.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입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홍보 효과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오갈수록 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만나는 곳에서 있는 곳들, 은행들, 네. 대표하는 은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때문에 많이들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은행 관계자들이 봤을 때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 기준, 국제공항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는 30억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30억 네. 정도? 30억의 연간 임대료가 적절한데 네. 보통 120억 정도, 그러니까 4배 정도의 가격을 아, 홍보 효과 비용으로 쓰게 되는 거겠죠. 이게 우선은 지금 김포공항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인천공항에 대한 인천공항에 얘기. 대한 이야기라고? 알겠습니다. 자, 인천국제공항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수장이 바뀌었다고요? 네, 이게 7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언제 여기가 입점 경쟁을 아. 시작하게 될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사장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거의 1년 가까이가 시간이 그랬죠. 흘렀기 때문에 이 많은 은행들이 그 경쟁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 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이 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 지금 사장이 낙하산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입점 그 기준들이 선정이 됐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이 불공정한 사례로 사람들이 많이 꼽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아.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사업권 이철에도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공석으로 있던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인데요. 네. 이 기간 동안 모든 그 계약이 홀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입점하고 있던 업체들이 연장 계약을 맺어서 추가로 연장을 했고 그 사이에는 당연히 어떤 차액 같은 부분들은 인천공항이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번 계약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장님의 역할이 발휘됐는지 알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고 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의도가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번 계약을 보면 원래는 가격을 중심에 놓고 정하게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을 40% 정도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조금 긍정적으로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은행이 입점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지금 뭐 7개의 은행 중에서 4개의 은행이 입점하기 위해서 그냥 가격으로만 승부를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제약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발표하는 건데요. 네. 사실 많은 이 7개 업체들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정말 경쟁할 만한 네. 당당한 시중 은행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기업은행 네. 이런 은행들은 어떤 자산 규모 면에서도 탄탄하고 어떤 고객 수요 면에서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농협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농민들을 위한 은행이라는 인식이 네. 있고 또 지역 거점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세부 설명에 대한 어떤 간전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그러니까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이 통합이 되면서 네. 인천국제공항에 지금 하나은행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에 갔다 왔을 때 하나은행이 있었는데
하나은행 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이 통합이 되면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같이 있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중복 점포로 인식이 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럼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입점 가능합니까? 네, 실제로는 그래서 처음에 입찰 공고가 나오기 전에는 동일한 금융지주사 안에 있는 은행의 네. 경우에는 자회사가 같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게 5년 동안 합병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쓴 바 있습니다. 네. 때문에 실제 합병이 이뤄지기까지는 2년여 기간이 좀 더 남아 있는 건데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합병 수순에 따르면 못해도 이번 달 중으로는 어떤 합병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고 때문에 이 인천공항 입점에 대해서도 두 개 은행이 같이 참여하기보다는 네. 한은행만 전략적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미래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채널 쪽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두 곳 다 입점하기보다는 한 곳만 입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고 그중에서도 외환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이 외환은행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지 네. 또 외환 관련해서는 또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은행보다 전략적인 외환은행을 인천공항에 입점시키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한 자리가 좀 비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과연 될까요? 누가 가져갈까요? 그러게요. 2007년에 입점 당시에는 우리은행이 아주 전략적으로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때문에 권토중례를 하고 있죠. TFT를 구성하고 지금 2년 동안 기다린 게 우리은행입니다. 지금 주인 없는 상태에서 과연 좀 힘차게 입점을 네. 추진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조금 궁금하시죠? 네. 김포공항의 사례를 들어보면 네. 김포공항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입점해 있었는데 하나은행을 쫓아냈습니다.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우리은행이 들어왔는데요. 때문에 업계에서는 너무 과당 경쟁이었던 거죠. 우리은행이 너무 높은 연간 임대료를 써냈기 때문에 네. 입점해 있던 은행은 철수를 해야 했고 우리은행이 새로 들어오게 된 건데요. 이번 인천공항에서도 또 우리은행이 얼마만큼의 입찰금을 써낼지가 관심사입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우리가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환전 수수료가 우리가 공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돈 아니겠습니까? 뭐 맞습니다. 돈을 바꿀 때 환전 수수료를 가장 많이 쓰는데, 자, 이 금액들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네. 자, 이런 그 경제적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업계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어차피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항 내에서 환전 수수료를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네. 입장입니다. 다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이런 부분은 소비자는 물론이고 이 언론에서도 같이 지켜보면서 인천공항에서의 수수료 부담을 어느 정도 적정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으로 환전 신청을 한 다음에 인천공항에 가서 수령을 하게 되면 같은 곳에서 수령을 하지만 수수료는 또 다르게 적용을 맞아요. 받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히 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지워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잘 사는 분은 다르네요. 많이 다녀오시니까 뭐 잘 아시네요. 저는 아직 잘 네. 안 다녀와서 잘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자,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자, 은행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여기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면세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오늘 신세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신세롬 기자와 살펴봤던 것처럼 은행들의 입점 경쟁으로 인한 어떤 가격 부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격 부담은 사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조금씩은 회피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모바일을 통해서 조금씩 피해갈 수도 있고 저렴하게 이 환전 수수료를 좀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면세점은 어떨까요? 면세점은 좀 이야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 면세점,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붙는 수수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면세점 상황은 어떤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신세롬 기자한테는 굉장히 미녀 기자라고 얘기를 했고 김희슬 기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자, 여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애착이 가는 그런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자, 면세점. 인천공항의 가장 큰 어떤 매출 창구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이 면세점들의 어떤 입찰 경쟁의 막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면세점들은 몇 개의 업체들이 좀 입찰 경쟁을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은행뿐만 아니라 그 네. 공항의 덩치가 가장 큰 면세점도 입찰 경쟁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네. 관세청이 신규 사업자 특허 공고를 내면서 인천공항 수주전이 이제 막을 오른 건데요. 네. 그 전체 실무를 관장하는 인천공항공사는 그 이번 주 안으로 참가 자격이나 사업권 구성 세부 내역을 담은 내용을 네. 이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부터 업체들 신경전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겠네요. 기존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이자 그 면세점 1, 2위 업체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강한 수정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네. 그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신세계 면세점이나 그 하나갤러리아 등 그런 현대백화점까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천공항 입찰 경쟁이 사실상 그 대형 유통업체들의 오파전 양상을 띠면서 그 대기업 간 자존심 싸움이 팽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파전,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 현대백화점까지. 네. 정말 속된 말로 짱짱한 기업들이 덤벼들고 있네요. 자, 이렇게 굉장히 짱짱한 기업들이 덤벼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네. 그 인천공항은 한 해 4천만 명이 드나드는 공항인데요. 네, 그렇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 맞닥뜨리는 곳이 바로 또 이 공항이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면세점 업체들에겐 정말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그 전체 매출 비중 가운데 외국인 매출 비중이 벌써 6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 사실 수익성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인천공항이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그 황금알이라고는 하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적자 사업장이라는 그림자가 따라 붙기 때문인데요. 그 실제 롯데와 신라 그리고 이제 한국공항공사 등 그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들은 매년 200~3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그랬어요? 예, 상황입니다. 저는 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황금알이다. 뭐 또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앞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네. 정말 임대료가 비쌉니다. 네. 그 지난해 국감에서도 네. 그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은 그 지난해 인천공항공사는 이 면세점 임대료 수입료로만 6,150억 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임대료를 지불한 업체는 롯데면세점인데 이 롯데면세점은 해마다 3,100억 원, 신라면세점은 2,500억 원의 높은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그 해당 면세업체들이 한 해 네. 거둬들이는 매출의 3분의 1가량을 이 임대료로 내고 네. 있는 셈입니다. 이게 수치만으로는 잘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개를 찾아봤는데 자영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가게를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제가 몇 군데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예상액의 2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업체들은 거의 3분의 1 넘게 임대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좀 가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왜 인천공항이냐 네. 하면은 면세점 매출액만 보면은 단연 인천공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마다 지금 최근에 면세점 업체들이 굉장히 네.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 인천공항을 확보했다 하면은 이 그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또 게다가 인천공항은 국내 면세점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나 하나처럼 네. 그 뒤늦게 사업에 뛰어든 그 후발주자들은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필수 관문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는데.
있는데요. 네, 또 들어보죠. 이제 면세점 업체들이 백화점과 다르게 이 상품을 100% 거의 직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원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매출 2조 원 규모의 이제 인천공항의 사업권을 획득함으로써 얻는 그 바잉 파워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어떤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홍보 효과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조금 더 커 보이는데, 자, 이번 인천공항 입찰 경쟁은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대기업뿐만의 경쟁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인천공항은 중소 중견기업의 입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대기업들의 독점 문제가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 그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 구역을 따로 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관세청이 공고한 바에 따르면 그 이번 입찰이 진행되는 곳이 총 12개 구역인데 네. 이곳 중에 4개 구역을 이 중소 중견기업에 개방키로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중소 중견기업들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향후 5년간 사업 운영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 중소 중견기업의 이제 면적을 할당해 주는 셈이기 때문에 자리를 좀 뺏기는 거죠. 그래서 네. 대기업의 영업 면적은 이제 그만큼 줄어서 이제 또 영업권 확보전이 한층 더 과열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2개 구역 가운데 4개 구역을 중소 중견기업에게 내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그 면세점 업체들의 역차별 네. 논란은 지난해도 한 차례 불거진 바가 있는데요. 네. 정부가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대기업의 면세점 입찰을 막고 그 일부 사업장의 경우 중소 중견기업에만 사업권을 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친해 면세점이나 지역 지방공항 이런 쪽에서는 중소 중견기업만 사업권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운 건데, 네. 근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거죠? 그 지난해 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이 네.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아니라 그 외국계 대형 면세 기업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예, 어떤 업체냐 하면 네. 그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라는 듀프리 토마스 줄리아 이름 코리아. 어렵네요. 네, 네. 그런 업체인데요. 이 회사의 모 회사가 바로 듀프리로 연매출 40억 달러, 그 한화로 4조 2천억 원의 규모의 세계 2위 면세점 업체인 겁니다. 네. 듀프리는 어떻게 입성했냐 하면 그 자본금 단돈 1,000만 원으로 네. 유한회사 그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를 세우고 그래서 이 법인이 모기업과 상관없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김해공항 면세점 그렇죠. 운영권 획득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근데 기존 취지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네. 국내 중소 중견기업을 살리기 그렇죠. 위한 건데 네. 이제 외국계 대형기업이 따내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면세점 업체들이 이거 국내 면세점 역차별 아니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인천공항도 이런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런 네. 우려가 한층 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기업, 기업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기업 검증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점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가격 부담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공항을 많이 안 가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지금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4천만 명 우리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지나가는 인천공항에서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가격을 부담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겠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격 검증이 제대로 된 그런 입찰 경쟁이 이번에는 성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